북극 끝자락 하얀 설원 한가운데 배색 콘크리트 문 하나가 서 있습니다. 주변엔 나무도 사람도 건물도 없습니다. 그 문 너머로는 지하 깊숙한 터널이 이어지고 그 끝에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씨앗입니다. 사과, 밀, 벼, 감자, 옥수수, 보리, 우리가 먹고 사는 거의 모든 작물의 씨앗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의 이름은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입니다. 인류 최후를 대비한 씨앗 금고죠. 여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롱이어비엔이라는 작은 마을 외곽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3번 갈아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외딴 섬 중 하나죠.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인류의 식량을 지키는 시설이 있는 걸까요? 핵전쟁, 기후붕괴, 전염병, 그 어떤 재난이 닥쳐도 인류가 다시 땅을 읽을 수 있도록 씨앗을 지켜주는 것이 이 저장고의 임무입니다. 오늘은 이 금고가 어떻게, 왜, 그리고 하필 이곳에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극권의 깊숙이 자리한 스발바르는 본토와 직선거리로 약 900km 떨어져 있습니다. 섬 전체의 면적은 한국의 5분의 3 정도죠. 이 큰 섬의 인구는 고작 2,500여 명이고 사람보다 북극곰이 더 많아 마을 밖으로 나가려면 총기를 휴대해야 합니다. 연평균 기온은 영하 4도 안팎이며 겨울에는 평균이 영하 16도지만 영하 46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여름에도 기온은 10도를 넘기기 어렵죠. 북극점과 13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은 해마다 몇 달간 해가 지지 않는 백야와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번갈아 찾아옵니다. 이처럼 인간이 살기에는 가혹한 환경이죠. 하지만 장기간 보존이 필요한 물건에는 최적입니다. 바로 이런 특수성이 스발바르를 전 세계 씨앗의 마지막 피난처로 만든 배경입니다. 씨앗 저장고는 말 그대로 씨앗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농업 연구를 위한 창고가 아닙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식량 생산의 원본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런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구의 식량 생산은 몇 가지 주요 작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밀, 벼, 옥수수, 보리, 감자, 콩. 만약 전쟁, 대규모 기후붕괴, 새로운 전염병, 대형 재해가 이 작물들을 한꺼번에 위협한다면 인류의 식량 체계는 몇 달 안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곡물 아포칼립스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특정 지역에서 주요 작물 재배가 중단되거나 해당 품종이 사라지면 다른 지역에서 원래의 씨앗을 다시 가져와야만 농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스발바르는 그 복구의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는 다양한 규모의 종자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 작물을 보존하는 국가 단위 저장소, 여러 나라가 협력하는 지역형 저장소, 그리고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기탁하는 전 세계 최종 백업소가 있습니다. 스발바르는 최종 백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보유한 씨앗의 복제본을 이곳에 맡기면 비상시 이를 꺼내 재배지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런 필요성은 농업의 현실적 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학계에 보고된 작물 품종의 75%가 사라졌습니다. 산업화와 대량 생산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 농업은 소수의 고수익 품종에 집중했고 그 외에는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품종이 줄어들수록 유전적 다양성은 감소하고 병충해나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나나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먹는 바나나는 대부분 카번디시라는 단일 품종입니다. 과거 전 세계를 지배하던 품종은 그로미시엘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 파나마 병이라는 곰팡이 병에 전멸하다시피 했죠. 유전적 다양성이 거의 없었던 탓에 한 번 병이 퍼지자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의 바나나는 그로미시엘보단 맛없지만 파나마 병에는 강한 카번디시로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이 품종 역시 변종 파나마 병에 취약하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발바르 저장고는 하루아침에 생긴 시설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20세기 초반 씨앗을 조직적으로 모으고 보존하려 했던 과학자들의 집념에서 시작됩니다. 식물의 종자를 체계적으로 채집한 역사는 제법 오래됐습니다. 이미 16세기 말
유럽의 식물원들은 인덱스 세미눔이라는 씨앗 목록을 만들어 서로 교환했습니다. 식물원끼리 목록을 주고받으며 희귀식물의 씨앗을 정기적으로 나누는 이 전통은 오늘날 국제 종자 교류 체계의 가장 이른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환은 주로 식물학 연구나 원예 목적이었고 인류 생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세기 들어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재발견되면서 씨앗의 유전적 다양성이 농업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러시아의 식물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가 등장합니다. 그는 러시아 전역은 물론 중국, 일본, 인도, 에티오피아, 멕시코 등의 작물 원산지를 직접 탐사했고 1929년에는 한국에도 방문해 토착 작물을 채집했습니다. 그가 60여 개국에서 25만 종 이상 모은 씨앗들은 레닌그라드 종자연구소에 보관되어 훗날 전 세계 농업 유전자원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야말로 괴멸적 사태 이후 농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이었죠. 그러나 소련 시절 정치적 상황이 그의 과학적 접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스탈린 체제에서는 과학마저 이념에 종속돼야 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과 유전적 다양성 개념은 부르주아 과학으로 낙인 찍혔죠. 바빌로프는 반체제 인물로 몰려 체포됐고 결국 수용소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바빌로프가 세운 레닌그라드 종자연구소에는 그의 씨앗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도시를 포위했을 때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끝까지 씨앗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며 미래 세대를 위해 씨앗을 지킨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씨앗은 살아남아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 전통과 희생이 오늘날 국제적인 종자 보존 운동의 도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제 종자 저장고의 위치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최종 백업소가 들어서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질적으로 안정된 땅, 자연 냉동고 역할을 할 기후, 정치적으로 신뢰받는 나라, 그리고 분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 스발바르는 이런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이 지역은 판게아 시대부터 안정된 지각 위에 놓여 있어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넓게 퍼져 있어 외부 전력이 끊겨도 오랫동안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노르웨이는 국제사회에서 중립성과 신뢰도가 높고 군사적 긴장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적고 접근이 어려워 외부인의 무단 출입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긴 인물이 미국 농학자 캐리 파울러입니다. 그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노르웨이 정부를 설득해 전 세계 씨앗 보관소를 북극권 스발바르에 세우자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세계가 함께 지키고 나누는 인류 전체의 공동자산을 만들자는 거였죠. 물론 스발바르만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알프스, 아이슬란드, 캐나다 북부 등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알프스는 지진 가능성이, 아이슬란드는 화산활동 위험이 있었으며 캐나다 북부는 접근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스발바르는 지리, 기후, 정치 등 거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북극해의 외진 지역이라는 위치는 의외의 장점이 됐습니다. 군사적 목표가 되기 어렵고 기후가 냉각 설비를 자연스럽게 보조하며 주변 인구가 적어 관리가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발바르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스발바르 저장고의 입구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좁은 문 하나뿐입니다. 약 100m 길이의 지하 터널을 지나면 3개의 보관실이 나오죠. 이 저장고의 수용 능력은 약 450만 종의 종자, 씨앗 개수로는 21억 개에 달합니다. 크기는 770제곱미터, 농구 코트 2개 정도지만 수용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씨앗은 부피가 작아 천장까지 빽빽하게 쌓을 수 있고 3개의 보관실은 높이 약 6m의 고밀도 선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매일 입출고하는 물류 창고와 달리 이곳은 1년에 1, 2회 정도만 씨앗을 들이거나 꺼냅니다. 덕분에 통로나 작업 공간을 최소화하고 순수 저장 면적 비중을 극대화할 수 있죠. 내부 온도는 늘 영하 18도씨로 유지됩니다. 전력이 끊기더라도 영구 동토층 덕분에
수십 년간 냉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국가별 기관별로 금속 상자에 담겨 기탁됩니다.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기탁국이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제본을 맡기면 관리 주체인 노르웨이 정부와 노르딕 유전자원센터가 이를 보관합니다.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며 유효기간이 다가온 씨앗은 동일 품종의 신선한 씨앗으로 교체합니다. 운영비는 의외로 거의 들지 않습니다. 연간 약 20~30만 달러 수준으로 노르웨이 정부와 기탁국들의 지원으로 충당됩니다. 상시 근무 인원이 거의 없고 영구 동토층이라 전기를 많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 직접 운반만 해온다면 저장고 사용은 무료입니다.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에는 인류 생존에 꼭 필요한 작물들이 보관됩니다. 밀, 벼, 보리,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뿐 아니라 각 지역의 특산품과 토착 품종까지 포함됩니다. 단일 품종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작물이라도 재배 환경과 유전적 특성이 다른 씨앗들을 다양하게 모읍니다. 보관 대상은 기본적으로 식용작물입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뿌리작물 등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의 씨앗이 중심이며 관상용이나 사료용 식물은 제외됩니다. 저장 방식은 실제 씨앗 형태로 이루어지며 유전자를 추출해 보관하는 연구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GMO도 조건부로 보관됩니다. 기탁국이 요청하면 보관할 수 있지만 이를 꺼내 쓰는 시점과 방법은 소유국이 결정합니다. 현재 스발바르에는 100여 개국이 씨앗을 맡기고 있습니다. 한국도 수만 종의 씨앗을 보관하고 있고 북한 역시 일부 씨앗을 맡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경과 정치 상황을 넘어 전 세계의 씨앗이 같은 장소에 나란히 놓여 있는 셈입니다. 스발바르 저장고는 평상시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곳의 존재 이유가 증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북부도시 알레포에 있던 국제 밀 옥수수 연구센터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보관 중이던 씨앗이 장기간 방치돼 폐기될 수밖에 없었죠. 이에 연구센터는 스발바르에 맡긴 복제본 인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스발바르 역사상 첫 출고였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밀, 보리, 콩류 씨앗이 레바논과 모로코 연구소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다시 재배해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부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기후에 맞는 품종 개발에 활용되며 현지 농업 회복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발바르가 단순한 보관소가 아니라 비상사태 속에서도 농업을 되살릴 수 있는 복구 거점임을 세계에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날 씨앗은 단순한 농업 자원이 아닙니다. 각국의 식량 자급률과 직결되는 전략적 무기이자 외교 카드입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주요 작물의 종자를 독점하면 그 씨앗을 필요로 하는 나라의 식량 체계 전체가 종속될 수 있습니다. 대형 농업 기업들은 종자의 특허를 걸어 지적재산권을 확보합니다. 한번 특허가 등록되면 농부들은 매년 씨앗을 새로 사야 하고 저장한 씨앗을 다시 뿌리는 행위조차 불법이 됩니다. 이른바 터미네이터 종자처럼 첫 해만 발아하도록 설계된 품종도 있습니다. 이는 빈곤한 국가의 식량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발바르는 국가 간, 기업 간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씨앗을 맡기고 보관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입니다. 비상시 원래 소유국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전 세계 공용 백업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씨앗을 무기화하는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스발바르 저장고의 존재 가치는 여러 가지로 분명하죠. 스발바르 저장고는 지구 최후의 안전장치라 불리지만 절대 무적은 아닙니다. 가장 큰 위협은 기후변화입니다. 북극권은 지구 평균보다 4배 빠르게 온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스발바르를 둘러싼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저장고 내부로 물이 스며들 위험이 커집니다. 2017년에 이례적 폭우와 해빙으로 입구 터널 일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장실까지는 침수되지 않았지만 기후변화가 가져올 장기적 위협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노르웨이의 중립성과 접근성 제한 덕에 안전하지만 국제 정세가 급변하거나 무장 세력이 점거해 협박 도구로 삼을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한 곳에 전 세계의 최종 백업을 몰아두는 구조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제2의 스발바르를 만들자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간간히 나오기도 합니다.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는 다시 말하지만 단순한 냉동 창고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지구 차원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씨앗 하나하나엔 미래 세대가 굶주리지 않게 하려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드디어 2008년 스발바르 저장공을 완공한 캐리 파울러는 한 인터뷰에서 우린 이곳을 절대 쓰지 않길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당부처럼 우리 인류가 부디 이 마지막 안전판을 열어야 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